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수잔과 메간하고 같이 오프닝 토크를 하고 지금 바로 이어서 제 강의를 하니까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우리 들었듯이 명상이 사실은 고대 지혜전통에서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지만 매우 유용하고 삶에서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와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서로 관점과 입장을 배려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디지털 문명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 될 수 있으면 안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한국에서 살 때 굉장히 많이 디지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같이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감정의 그 세트저기를 저장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과학적 명상 프로그램 개발 사례입니다. 특히 제가 지금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를 설립해서 초대 이제 소장이 되어서 지금 3년 마치고 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그 하트 스마일 트레이닝, 하트 스마일 명상은 하트 스마일 연구회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은 뇌신경과학적인 그런 효과 검증 기전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지만,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카이스트의 학생, 교수, 직원 그리고 외국인 교직원들을 위한 4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그 시청자들은 카이스트가 어떤 대학인지 잘 아시잖아요.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워진 과학기술대학입니다. 사실 이 대학 이후에 싱가포르 나나항공대, 홍콩 과학기술대, 그다음에 일본 과학기술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대학들의 서열이 확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연구소 설립을 하면서 이 대학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뭔지를 가장 먼저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요, 그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카이스트의 이 핵심 가치와 미션,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공명하는 4대 지능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것과 어떻게 명상 프로그램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미션이요, 그 인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소의 미션을 거기에 공명하기 위해서 인류 행복과 번영을 위한 명상과 과학의 융복합 연구로 미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2번째 미션은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공감형 창의 리더의 양성입니다.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그냥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이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공감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감형 그리고 창의 리더를 양성한다. 이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감형 창의적 리더를 배출하느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겁니다. 사실 국외 유수 대학들, 여러분들 뭐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포드,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이런 많은 유수 대학들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많은 사람들이 아느냐? 사회적 밸류, 즉 사회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삶이 더 편리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현명해지는 쪽으로 연구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명상의 구성 요소별로 이것을 뇌신경과학적으로 그 기제, 메커니즘이 뭔지, 왜 그런 효과가 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대학 내에서만 고립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제 허브 연구소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 연구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CHA 캠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병원에 하버드 의과대학에 연계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그 안에 Center for Mindfulness and Compassion이라고 하는 명상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 하트 스마일 트레이닝을 이 프로그램을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심화하는 것이라면 이 심화 연구를 통해서 한 측면에서는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이 카이스트 구성원들의 내적 역량, 그다음에 공감형 창의적 리더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질병이랄지 또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인류 전체가 뭔가 마음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감형 창의 리더 양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중단하고 있는 우리가 아카이스트에서 렉처 시리즈, 명상과학 렉처 시리즈를 이제 학기마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with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내년 봄학기부터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학교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 카이스트 프로그램들이 일반 사회로 대중에게로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너무 좋다, 이걸 해보니까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갖도록 이걸 문화적으로 확산하는 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그러한 솔루션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좀 어디 가나 인공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온 오프라인 솔루션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학 하나만, 카이스트만 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와 사회적인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국내외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국내외 주요 종합대학들, 단과대학이라도 여기에 명상과학 연구소들이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걸 모델로 해서, 사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유수대학에는 거의 명상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논문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그 논문을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요, 55년 동안 미국, 카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정말 많은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 6년간은 그래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요, 사실은 연구소 설립이 되면 거기서 석박사 과정도 개설하고, 또 거기서 명상과학 전문인들을 양성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문화화되면서 사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처음에는 뭐 그게 크지 않겠지만은 이 석박사 과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 연구와 심화 연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확산 연구가 바로 위에 있는 미션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늘 염두에 두고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value, 즉 가치라고 하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사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연구소 운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카이스트에 처음 가서 이 대학의 가치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약 45, 6년, 7년 동안 딱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괄목할 만한 세계적인 대학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챌린지,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creativity, 창의력이에요. 창의예요. 자, 근데요, 4차 산업혁명이 되는 이 시점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굉장히 크게 성찰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 이걸 이 두 가지 가치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에 정말 그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회장 아시나요? 혹시 친분 있으신가요? 그분이 사실은 카이스트에 오셔서요, 2015년도에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언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대전 가시면 톨게이트 쪽에 4차 산업혁명 발상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크게 써놨어요. 모르셨죠? 이 두 가지 도전과 창의만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의 AI를 우리가 그냥 AI의 어떤 종으로서 따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더 힘든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대학 구성원들이 핵심 가치 하나를 더 보탭니다. 그게 배려, 케어입니다. 그래서 3C, Spirit, 3C,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과학연구소를 제가 설립하고 나서 이 세 가지를 보고서 학생들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구성원들이 도전 정신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사실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도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패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그걸 발판으로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inner strength예요. 즉 내면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inner, 안으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트로스펙트 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퀘이스트 총장님 새로 부임하신 이광영 총장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괴짜구 교수님 스크린을 거꾸로 놓고 보신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죠. 근데 이번 총장 부임하시면서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말씀이었어요. 실패 연구소를 세우겠다. 리서치 프로젝트를 줄 때 70% 이상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주지 않기로 한다. 30%만 가능성이 있을 때 프로젝트를 주겠다. 이게 굉장히 역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 정신에 수반하는 것은 항상 실패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서 통찰하는 것. 근데 이것을 갖다 이제 내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대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창의력이거든요. 크리에이티비티죠. 근데 창의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직관력에서 온다고 보죠. 직관력은 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야기할 다양한 지능과 지성과 지혜, 그것들을 명상 프로그램들이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려는 자비, compassion. 여기서 compassion은 loving kindness. 예, 그리고 compassion,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단어겠죠. 예. 예, 특히 이제 우리 이번 3일간 프로그램 중에 Mind of Self Compassion, 즉 자기 연민 프로그램에 대한 제 그 발표도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함께하신 분들이 아마 발표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비와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배려, 타인 배려, 이게 우리 그 공동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 우리 메간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 공간 내에서. 그래서 이 배려의 문화가 어떤 대학이 있었는지 아주 중요하고, 특히 이렇게 과학기술 대학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대학 구성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라시 슈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2016년도에 나왔죠. 제가 카이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굉장히 통찰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다시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네 가지 지능이, 이건 정확하게 명상의 방법들하고 잘 조응한다, 협응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네 가지 지능은요, 첫 번째는 신체 지능입니다. physical intelligence. 두 번째는 세상 모든 현상들을 컨텍스트,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지능입니다. contextual intelligence. 세 번째는요, 감성 지능입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네 번째는 inspired intelligence, 창의적 영감 지능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지능의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지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능 측면에서 보면은 알파고가 훨씬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능을 지성으로 향상시키고 이 지성을 다시 지혜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는 명상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맥락적 지능은요, 관계성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관점이 뭐고 상대의 관점이 뭔지, 이런 시스템 사고를 할 수 있는 지능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사고의 지능의 밑바탕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의도를 가지고 잘 쓰는지, 그리고 그 주의가 어디로 달아났을 때 그걸 다시 인내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져오는지. 아까 우리 수자님께서
마음 챙김을 좀 제대로 탁 하기 위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딱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정말 친절하게 이 공간을 두어서 바라봐야 된다. 공간을 두려면은 위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고대 지혜 전통에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개발을 해놨고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한 게 마인드풀니스입니다. 그것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게 감성적 공감 지능입니다. 이 감성적 공감 지능은 지금 팬데믹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 다음에 큰 재난이 국가 재난 또 세계적인 재난이 왔을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로 공감해서 빨리빨리 도와주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지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공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명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대에서부터 지금 현대에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를 하면서 명상법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체적 감각 지능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신체적 감각 지능하고도 관련이 깊거든요. 사람들 뭐 건강한 애들, 뭐 운동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가? 이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감각 지능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수용 감각, 우리 지금 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속이 편치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가장 큰 선제 조건이 뭐냐면 이완이 돼야 됩니다. 이완이 잘 된 사람들은 신체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회복 탄력성은 용수철을 이렇게 끝까지 늘려서 임계점을 지나서 놓잖아요. 그럼 다시 본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근데 적당히 해서 놓으면 본 상태로 바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도 너무 혹사시켜서 소진까지 가면은 바로 원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체적 감각 지능이고, 이것을 고대 전통, 지혜 전통으로부터 꾸준히 개발해 온 게 몰입 명상, 뭐 삼매, 선정, 집중 명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이 과학기술대학이나 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문명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혁신적으로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창의력이거든요. 근데 창의적 영감지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혁신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관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통찰, 자비, 몰입 이런 것들의 종합이 되었을 때 뇌의 각각의 부분들이 통합되어서 이게 갑자기 푹 솟아나는 건데,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접 관련되어 있는 명상은 저는 마음챙김 현종 명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앞에 통찰, 자비, 몰입 명상의 바탕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authentic presence,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온화한 주의와 명료한 알무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영역들의 그 브레인이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여러 영역들이 통합되면서 창의력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네 가지 지능과 이거 지성화하고 지혜화하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카이스트 핵심 가치와 공명하는 명상과학 핵심 가치, 아까 말씀드린 다시 정리해드리면 도전, 창의, 배려는 명상과학연구소에서는 내면의 힘, 직관, 자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면의 힘은요, 신체적 감각 지능과 맥락적 사유 지능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직관은 창의적 영감 지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비는 감성적 공감 지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속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명상 방법들은 조금 이따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구조화를 통해서 명상과학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정리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다른 걸 의미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혼선들이 있고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가서 한 작업은 도대체 명상과학이란 용어가 뭐냐. 학자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에서 쓰는 명상과학의 정의를 이걸 이제 작업 가설적 정의라고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정하고 쓸 거야. 그거 말하죠. 그래서 명상과학은 영어로는 contemplative science입니다. meditation science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명상과학이란 아까 우리 카이스트의 미션 보셨잖아요.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혁신대학이에요. 행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번영이 들어갑니다. 풍요로움이. 과학기술대학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줌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또 줌으로 계시는 분들도 정말 꽤 오랜 시간 통역과 같이 하니까 꽤 오랜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고 계세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결론은. 행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상과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관찰해 봤어요. 또 역사적으로 서적들을 많이 읽고 고전들을 읽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냥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authentic happiness. 이분들은 하나같이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하러 이 지구촌에 왔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매우 철학적인 질문들을 집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추구, 질문 이런 게 아주 또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키워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요 지금.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제 통찰이 생겼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나누지? 이걸 어떻게 함께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명상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다음에 과학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알았어요 이걸. 이 겹치는 부분을 명상과학이라고 작업 가설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명상과학이란요, 명상의 효과 기전을 동서양에서 오랫동안 전승 및 실천되어 온 그 명상, 정신적 시체적 효과와 기전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상의 그 과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요즘 뇌파, 호르몬 변화, fMRI, fNURS, 심리 측정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행복과 진리와 사랑의 덕목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명상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혼동하는 게 이제 또 있습니다. contemplation하고 meditation이 어떻게 다르냐? 지금 서양에서 쓰고 있는 이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와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범주가 contemplation이 훨씬 큰 범주입니다. 그리고 meditation은 조금 좁은 범주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대중들하고 나누려고 보니까 contemplation은요, 한국말로 관상, 관조 이렇게 번역해서 씁니다. 근데 관상, 명상, 관상과학 그러면 관상 보는 거 이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상과학이라고
명상을 앞에 붙여 쓰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명상하고 어떤 컨템플레이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역시 마음 챙김은 명상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전체를 종합해서 그럼 명상 과학과 명상 수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행복, 진리, 사랑 이 삼각형 안에 명상 과학이라고 하는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 안에 마음 챙김, 아까 현존 명상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음 챙긴 기반 위에 통찰 명상이 있고요. 인사이트. 그 다음에 몰입 명상. 몰입 명상과 자비 명상은 한 맥락에서 기법들을 공유하고 효과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긍정심리 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같은 맥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그 구조, 이런 이론적 또 사상적,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과학 연구소 프로그램 2개를 개발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카이스트 안에서 우리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 교직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매 학기마다 4주짜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례는 하트 스마일 명상입니다. 하트 스마일 트레이닝은 자비 명상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미 카이스트로 가져가기 전에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카이스트에서는 주로 뇌신경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효과와 기전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indfulness,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 구성을 보시면요, 4회기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Mindfulness, 즉 편안하고 고요하게. 교육 목표는요, 일단 참여 동기부여를 하고 이완 집중력 향상,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Factfulness입니다. 즉 맑고 향기롭게 메타인지, 관점 재구성, 관계성 인식을 향상시키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Heartfulness, 따스하고 훈훈하게인데요. 공감, 수용, 협동, 자비, 사랑, 연민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네 번째는 사실 이 프로그램의 결론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온전하게 깨어있기, 상상력, 창의력, 혁신력을 키워주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체화할 것인가, 이게 이제 프로그램 활동 내용입니다. 첫 주부터 신체를 정화시키는 쪽, 그 다음에 5 감각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12쌍의 뇌신경을 정화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은 호흡에 있는 그대로 호흡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주부터 4주까지 단계적으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심화시켜가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 교육 목표는 프로그램 목적, 즉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위해 삶의 균형과 조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션이 이제 첫째 세션부터 네 번째 세션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몸 체크인하고 마음 체크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명료한 알과 온화한 주의력을 4주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큰 주제 안에서 저거를 익혔을 때 다른 것들을 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을 정화하는 이제 활동 하나를 잠깐 보시면 그 알렉산더 테크닉 전문가를 모시고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오감 뇌신경계 정화는 뇌신경이 12쌍에 관련되어 있는 5 감각기관들을 그 옛 고대에서 전승되어 오는 그런 방법들과 접목해 가지고 눈, 코 이런 허밍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좀 일반적이죠. 근데 혀를 팔방으로
움직여가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 제가 사실은 이 혀 운동을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면 머리가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항상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12쌍의 뇌신경과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의문이 완전히 풀렸어요. 혀 위와 혀 밑에는 그 혀 인두신경과 혀밑신경이라고 하는 뇌 연수, 숨내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극해주면 금방 효과가, 머리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은 뭐 어떤 명상이든지 함께 다 쓰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 이제 좀 빨리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트 스마일 명상은 2011년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쭉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2박 3일 온라인 프로그램을 34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은 4주 2시간씩 해서 1일 집중 수행을 포함해서 13회 진행했고요. 이것은 2014년도에 저희가 만든 하트 스마일 명상 연구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연구 지원을 해서 1단계 연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 이것과 관련된 국내 연구 논문이 2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연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하버드 의대수련병원 명상과학연구소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지체됐는데 이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연구 발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자비 명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대 지혜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현대 구성주의 감정 이론을 매우 지금 요즘 곽강받고 있는 구성주의 감정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는 뇌신경과학적인 그다음에 중추 말초신경계를 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12쌍은 뇌신경을 구체적으로 정화하는 방법들을 개발해 놨습니다. 이제 명상과학 플랫폼을 역시 개발을 했고요. 아까 카이스트 아까 보면 지능과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트 스마일 명상은 미소 짓고 그 미소의 느낌을 가슴으로 일정 시간 느껴보는 것이 본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 자비의 느낌이 온몸에 퍼지도록 하고 그 느낌을 사람들과 존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명상을 잘 하기 위해서 보조 명상 여러 개를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감을 여는 허밍, 아이 요가, 턱 요가, 차명상. 그다음에 무브먼트는 하트 스마일 무브먼트, 하트 이 심볼을 가지고 무브먼트를 만들었고요. 감사랑 무브먼트, 감사는 감사와 사랑의 줄임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손을 안으로 할 때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손을 밖으로 할 때는 사랑으로 나누고 손을 이 바닥으로 내릴 때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을 무브먼트와 함께 음악과 함께 나레이션과 함께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소리 명상, 감사 수용 명상, 특히 소리 명상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하늘 소리, 땅 소리, 사람 소리, 생명 소리를 직접 내서 몸의 세포 단위에서 이제 정화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스마일 가든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이제 이 명상 프로그램 하신 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주요 자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Mindful Self Compassion은 저희들이 지금 공동 연구하고 있는 하버드에서 개발을 했고요. Compassion Based Cognitive Therapy 에모리 대학에서 개발을 했고요. Compassion Cultivating Training 스탠포드에서 개발을 했고요. Compassion Focus Therapy는 영국의 이제 폴 길버트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런 하트 스마일 명상 프로그램 이런 큰 플랫폼 위에서 자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들어가서 다른 영역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이 있고요. 이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제 밑에서부터 몸을 감각을 잘 다루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과 그 위에서부터
탑다운 하향식으로 하는 오텐틱 프레센스를 밑으로 내려서 행복마음 매트릭스 안에서 본 명상이 되도록, 그래서 감정이 정화돼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삶을 이제 감자 수용 명상이나 소리 명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까지 함께 나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에서 긴 시간 함께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